아들놈이 다 맡긴다 하지 않았소. 이건 유산이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만복이가 미쳤나? 멀쩡한 집을 왜 팔아? 아들한테 물어보고 한 건가 몰라.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 하지만 만복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의 작은 단독주택. 아침 햇살이 마당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만복은 76의 나이에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죠.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몸에 밴 리듬이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복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맑았죠. 도시와는 다른 조용한 시골의 아침이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는 누군가 마당을 쓸고 있는 소리도 났어요. 순아, 밥 줄 시간이다. 만복이 부엌으로 향하자 회색 털의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순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몇 년 전부터 만복과 함께 살고 있었죠.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고양이라는 게 까다로운 동물이더라고요. 밥그릇도 매번 깨끗하게 씻어줘야 하고 모래도 갈아줘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순이는 만복의 발목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밥 달라는 신호였죠.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순이의 털은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고양이 특유의 포근한 감촉이 만복의 손끝에서 느껴졌죠. 알았다, 알았어. 급하게 굴지 마라. 순이는 사람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만복이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엔 살금살금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해주곤 했어요. 말은 못해도 마음을 아는 것 같았죠. 어떤 날엔 만복보다 먼저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만복을 지키는 파수꾼 같았어요. 만복은 순이의 밥그릇에 사료를 부어주었습니다. 순이가 꼬리를 세우며 밥그릇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만복은 웃었어요. 고양이도 배가 고프면 사람과 똑같구나 싶었죠. 순이가 밥을 먹는 동안 만복은 자신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만들어둔 계란찜이 있었어요. 김치와 미역국도 데워서 상에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대충 때우지 않았어요. 제대로 차려 먹는 것이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만복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혼자라서 편했죠. 늙은이 인생 뭐 있나? 고양이 밥 주고 내 밥 챙기고 그게 하루지. 만복은 혼잣말을 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순이도 밥을 다 먹고 털을 핥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참 깔끔한 동물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꼼꼼히 몸단장을 했죠. 만복은 그런 순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너는 참 얌전하다. 사람보다 낫네. 식사를 마친 후엔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텃밭이었지만 상추며 깻잎, 고추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만복이 직접 심고 가꾸는 작물들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만복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흙에서 나는 냄새가 좋았습니다. 비옥한 땅의 향기였죠. 만복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 잡초를 뽑았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 일은 해야 몸이 굳지 않죠. 순이도 정원을 좋아했습니다. 만복이 풀을 뽑으면 옆에서 벌레를 잡아먹거나 흙 위에 누워 몸을 굴리곤 했어요. 가끔은 만복이 심어놓은 새싹을 발로 밟아서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정겨웠습니다. 순아, 너도 나이 들면 이런 게 좋은 줄 알겠다. 만복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짓는 표정이었죠. 만복은 그런 순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원일을 마치고 나니 오전이 다 지나갔어요. 만복은 마당 평상에 앉아 쉬었습니다. 순이는 화분 위에 올라가 꼬리를 감고 앉았어요. 둘 다 햇볕을 받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죠. 이런 평온한 일상이 만복에겐 충분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은퇴 후 만복이 찾은 삶의 방식이었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적막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바쁜 직장인이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나 얼굴을 비쳤어요. 전화도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만복도 젊은 시절엔 그랬거든요. 오히려 순이가 더 좋은 동반자였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지낼 수 있었거든요. 만복이 저녁 식사를 하면 순이도 옆에서 밥을 먹고 만복이 텔레비전을 보면 순이도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만복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점심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죠. 복잡하게 차려 먹기엔 번거로웠거든요. 라면을 끓이는 동안 순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관심 없다는 듯 돌아갔어요. 고양이는 사람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귀찮게 굴지 않아서 좋았어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더 편해. 실제로 만복은 혼자 사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오후엔 텔레비전을 켜고 시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심심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소파 한쪽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복과 순이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만복은 평상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순이는 그 옆 화분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는 날이면 둘 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는 대화 같았죠. 밤이 깊어지면 만복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도 따라왔어요. 만복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이는 침대 발치에서 기다렸다가 만복이 눕고 나면 소파로 가서 잠을 잤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만복이 정원에서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오는 소리였죠. 아버지, 계세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복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준호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죠.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짐이 많냐? 어디 가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가방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가 달려와서 준호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오랜만에 보는 주인이라 반가웠던 모양이죠. 준호는 순이를 잠깐 쓰다듬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파견 근무를 하라고 했어요. 내일 당장 출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베트남 하노이요. 현지 공장 관리 업무를 맡아야 해요.
최소 2년은 있어야 한대요. 만복은 찻잔을 들고 나와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녹차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차에 손도 대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순이에요.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완동물 호텔에 2년씩 맡길 수도 없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준호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온 게 신나서 계속 애교를 부리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순이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만복은 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몇 년째 함께 살고 있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준호가 데려간다고 하면 서운할 뻔했죠. 그건 당연하지. 순이야 내가 키우면 되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준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벽지, 곳곳에 금이 간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관리하기도 힘들고, 2년 동안 제가 없는 사이에 뭔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죠?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집이 낡긴 했어요. 지붕에서 비가 새기도 하고, 겨울엔 보일러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살만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뭘 못하겠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 말은. 준호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었죠. 이 집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리모델링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셔도 되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제가 없는 동안 아버지가 불편하게 지내실까봐 걱정돼서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준호가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뭔가 간절한 빛이 있었어요.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죠. 아버지, 집은 그냥 아버지 맘대로 쓰셔도 돼요. 제가 2년 후에 돌아올 때까지는 아버지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만복은 준호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아버지 맘대로 써도 된다는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원래도 만복이 살고 있는 집인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무슨 뜻이냐, 그게. 그냥. 집이 너무 낡아서 혹시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준호의 설명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 해외로 나가는 마당에 복잡한 얘기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다. 너는 내일 걱정이나 해라. 순이는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걱정을 덜어낸 것 같았어요. 준호는 순이를 무릎에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아, 할아버지랑 잘 지내야 한다. 알겠지? 내가 꼭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순이는 준호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분 좋다는 표시였죠. 준호는 한참 동안 순이를 쓰다듬다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나야 해요. 짐도 다 못 챙겨서 친구가 나중에 와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준호는 가방을 다시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복과 순이가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준호는 차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집일은 정말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버지 집이니까요. 알겠다, 알겠어. 빨리 가라. 준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만복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올라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준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복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아, 이제 우리 둘이서 지내야겠다. 2년이나 말이야. 하지만 만복의 머릿속엔 준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집이니까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단순히 리모델링 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여겼어요. 아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집 걱정을 덜어주려고 한 말일 뿐이겠죠. 그날 밤 순이는 평소와 달리 현관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복은 순이를 불러 소파로 데려왔지만 순이는 계속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아, 주인 없어도 우리 잘 살아보자. 준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제는 포기한 듯 평소대로 지내고 있었어요. 만복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순이에게 밥을 주고 정원을 돌보고 저녁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처음엔 단순히 집 관리를 맡긴다는 뜻으로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만복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지는 햇빛에 발해서 누렇게 변했고 천장에는 비가 셀 때마다 생긴 얼룩들이 있었어요. 부엌 타일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화장실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확실히 오래된 집이었죠. 겨울이면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돼서 집안이 춥고 여름엔 에어컨이 없어서 더웠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놔야 했어요. 젊은 사람이 살기엔 불편한 집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나보고 고양이도 맡기고 집도 알아서 하란 얘긴가. 만복은 마당 평상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만복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순아, 우리 주인이 집을 우리한테 넘겼나 봐. 생각해보니 그럴만했습니다. 준호는 해외에서 2년을 보내야 하고 돌아와서도 결혼을 준비해야 할 나이였어요. 30이 넘은 남자가 이런 낡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였습니다. 새 집이 필요했죠. 며칠 더 지나자 만복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모든 말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이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집도 새 것이었고 만복도 젊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낡았습니다. 집도 자신도. 팔란 얘기지 뭐. 아무렴. 만복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였는데 마지막에 이것까지 못해줄 이유가 없었죠. 이틀 후 만복은 순이를 데리고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오래된 간판에 대박 부동산이라고 쓰여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유리창에는 여러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만복과 동갑내기인 최 사장이었습니다. 동네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만복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끔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만복이 형님, 어쩐 일이세요? 순이도 데리고 집 좀 내놓으려고 하네. 최 사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를 따르던 손이 멈췄어요. 만복이 집을 팔겠다고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웬 집 매매요? 어디 이사라도 가시게. 아들놈이 해외로 나갔거든. 2년 있다 와서 결혼할 텐데 새 집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집 팔아서 미천을 만들어주려고.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 마음이야 누구나 아니까요. 아, 그렇구나. 효자시네, 정말. 집 상태는 어때요? 좀 낡긴 했지만 살만해. 정원도 있고. 한번 가서 봐야겠지만 이 동네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어요.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복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3억이면 아들이 새집 장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최 사장과 약속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최 사장이 집에 와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보고 화장실도 확인하고 마당도 둘러봤어요. 순이가 뒤를 쫓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구조도 좋고 정원도 잘 가꿔놨어요. 이 정도면 빨리 팔릴 것 같은데. 정말? 네, 확신해요. 요즘 단독주택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정원 있는 집은 인기가 좋아요. 며칠 뒤 집 사진을 찍으러 사진사가 왔습니다. 만복은 순이와 함께 마당에서 기다렸어요. 사진사가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집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가꾸셨어요? 내가 했지. 몇 년째 키우고 있어. 사진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정원 있는 집은 요즘 정말 인기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나니 뭔가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집을 파는 거구나 싶었어요. 순이는 화분 위에 올라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주로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도 있었고 신혼부부도 있었죠. 만복은 순이를 안고 마당에서 구경꾼들을 지켜봤습니다. 정원이 넓네요. 아이 키우기 좋겠어요. 텃밭도 있고 괜찮은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만복이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집이 좀 낡았다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도 만복은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5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집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아이가 뛰어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텃밭에서 채소도 길러서 먹을 수 있겠어요. 고양이도 키우시는군요. 우리도 동물을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젊은 부부의 말을 들으니 만복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집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가격 협상을 거쳐 2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계약하는 날 만복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최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정말로 괜찮으세요? 아들한테 확인해보지 않아도 돼요? 괜찮네. 아들놈이 분명히 맡긴다 했잖냐. 난 맡긴 대로 처리했지. 이건 유산이지. 만복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눌렀어요. 이제 정말로 집이 팔린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복의 결정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수군거렸어요. 만복이가 미쳤나? 멀쩡한 집을 왜 팔아? 아들한테 물어보고 한 건가 몰라. 하지만 만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고 자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순아, 우리도 새 집으로 이사 가게 생겼다. 집을 판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새 임대주택에서 순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깔끔했고 순이도 금세 적응했습니다. 마당은 없었지만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들을 기를 수 있었어요. 새집 생활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월세 50만 원은 집 판 돈에서 내면 되었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줄 돈이었죠. 만복은 가끔 통장을 들여다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순아, 주인 돌아오면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 큰 돈이 생겼다고 하면. 순이는 베란다 햇볕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만복도 옆에 앉아 오래된 신문을 읽었죠.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편안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 문을 열어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언제 들어왔냐? 연락도 안 하고 급하게 들어와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 집이 어디 갔어요? 만복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냐? 집 말이에요. 우리가 살던 집,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까지 있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복은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거 팔았지. 네.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어요. 팔았다고 했잖냐. 너 분명히 맡긴다 했거든. 아버지, 설마 정말로 팔았어요? 그럼 2억 8천만 원에 팔았어. 좋은 값 받았지.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게? 왜 집을 팔으셨어요? 너 분명히 말했잖냐. 집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고. 아버지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만복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자신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 관리를 부탁한다는 뜻이었다고요. 그래, 나는 팔라는 줄 알았는데.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년 후에 돌아와서 그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 어디 사세요? 여기서 살지. 월세 집이야. 나쁘지 않아. 만복은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순이가 준호를 보더니 반갑게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순아. 준호는 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어요. 집은 없어졌지만 순이라도 무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산 사람들이 언제 이사 왔어요? 2달 전쯤? 젊은 부부야. 아이도 있고. 우리 정원을 참 좋아하더라.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2년 동안 고생하며 돈을 모았는데 돌아와 보니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갑자기 들어왔냐? 2년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회사 사정이 바뀌어서 일찍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선물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깜짝 선물은커녕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버렸죠. 그래도 다행이네. 돈은 다 모아뒀으니까 새 집 사면 되잖냐. 만복은 통장을 가져와서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집 판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집 판 돈이야.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뒀지. 준호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집에서 결혼하려고 했어요. 신부도 그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래, 그럼 미안하네. 나는 새 집 사라는 줄 알았는데. 만복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그 집을 다시 살 수는 없을까요? 글쎄,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할까? 이제 막 이사 온 사람들인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준호는 급하게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가서 뭐라고 말할 건가요? 우리 집이니까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준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돈도 있으니까 더 좋은 집 구할 수 있을 거야. 만복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고 추억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로 제가 집을 팔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분명히 그런 뜻으로 들렸는데 내 손에 맡긴다고 했잖냐. 준호는 그때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려 봤습니다. 집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왜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너 결혼할 나이잖냐. 새 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 낡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냐. 만복의 말을 들으니 준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순이만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긴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예전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였어요. 집을 다시 살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대문 앞에 서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죠.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을 원래 살던 사람입니다. 여자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 집을 다시 파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가격은 잘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팔 생각 없습니다. 여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준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만복이 순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어떻더냐? 안 팔겠다고 하네요.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막 이사 온 사람들이 벌써 팔겠다고 하겠냐? 만복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수진이와 만나는 날이었어요. 수진이는 원래 그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던 터였죠. 정원이 있는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오빠, 집은 어떻게 됐어요? 언제 이사할까요? 카페에 앉은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게, 집이 좀 복잡해졌어. 무슨 뜻이에요? 준호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황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지금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응. 새로 구해야 해. 오빠, 우리 결혼식이 석 달 후인데요. 지금까지 집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면 언제 끝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돈은 있으니까 빨리 구할 수 있을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정원 있는 집을 원했는데 지금 구하면 아파트밖에 못 구하잖아요. 수진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빠, 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아, 연락할게요. 수진이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준호는 혼자 카페에 남아 커피를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의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만복은 아들의 상황을 알고 미안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준호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집은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만복이 살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죄송한데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고양이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고양이가 무슨 냄새를 내겠어요? 순이는 깔끔한 고양이인데.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애완동물은 기르면 안 된다고 계약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만복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계약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없애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든지 해야죠. 집주인은 냉정하게 말하고 갔습니다. 만복은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만복은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고양이 때문에 나가라고요? 그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순이는 얌전한 고양이였고 냄새를 낼 리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그 사람들이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래 고양이 안 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죠. 그래도 어쩌겠냐. 나가라는데. 만복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뒤 만복과 순이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며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가 있고 만복은 순이와 함께 짐을 싸야 했어요.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한꺼번에 옮기기에는 혼자서는 힘들었죠. 순아, 우리 또 이사해야겠다. 순이는 캐리어 안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자꾸 집이 바뀌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임시로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서는 애완동물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복은 순이를 몰래 데리고 들어가야 했죠. 노인네가 고양이까지 키우면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모텔 주인의 말을 들으며 만복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계속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순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은 만복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순이는 캐리어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추웠거든요. 나는 뭐 맡긴 걸 지킨 죄밖에 없는데.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 일인데 이렇게 되다니. 순이를 바라보니 더 미안했어요. 순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나 보다. 순이는 캐리어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만복의 손을 하찼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있으면 어디든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만복과 순이에게는 참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며 앉아있던 만복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류장에 있어. 집에서 나왔지. 뭐라고요? 왜요? 만복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고양이 때문에 나가라고 했다는 것, 모텔에서도 거부당했다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비 맞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다. 정류장 지붕이 있어서.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만복이 위치를 알려주자 준호는 곧바로 차를 몰고 왔어요. 비에 젖은 만복과 순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바쁜데 뭘 귀찮게 하겠냐? 준호는 만복과 순이를 차에 태우고 자신이 임시로 얻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제가 집을 구해드릴게요. 고맙다. 만복은 순이를 캐리어에서 꺼내줬습니다. 순이는 낯선 곳이지만 따뜻한 실내라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털을 핥으며 몸단장을 시작했죠.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순이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있다 해도 보증금이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까다로웠죠. 애완동물은 안 돼요. 냄새나고 시끄러워서. 고양이요? 글쎄요, 할아버지가 혼자 키우시기엔 힘들지 않을까요? 부동산마다 돌아다녀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지쳐갔어요. 한편 만복은 원룸에서 순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답답하긴 했지만 따뜻했어요. 순이도 창가에 앉아 밖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죠. 순아, 우리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다. 만복은 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겼어요. 며칠 후 준호에게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오빠, 미안해요. 우리 결혼은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집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저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혼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어요.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만복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결혼을 미루자고 하네요. 그래? 왜? 집 때문이에요. 결혼식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까지 망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준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순이가 두 사람 사이로 와서 앉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만복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죠. 순아, 너는 우리보다 낙천적이구나. 만복이 순이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집 팔 때 받은 서류들 가지고 계세요? 응, 가방에 넣어뒀는데 왜? 한번 봐도 될까요? 만복은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꺼내줬습니다. 준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계약서를 보다가 준호의 눈에 이상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만복의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가진 거 다 너랑 순이한테 넘긴 거다. 이것도 유산이다, 이놈아. 준호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며 적어놓은 메모 같았어요. 집을 팔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잘못 이해해서 집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던 거였죠. 왜 그러냐?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위해서 집을 파신 거였네요. 당연하지. 너 결혼할 텐데 목돈이 필요하잖냐? 준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였죠.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이제 알겠어요. 준호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순이도 두 사람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족의 화해를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우리 함께 살 집을 구해서 수진이한테도 제대로 설명할게요. 정말? 네, 그리고 순이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구할게요. 만복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살면 되겠다. 아니, 넷이요. 수진이도 포함해서요. 준호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만큼 수진이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세 식구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순이도 만족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죠. 순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만복이 순이를 쓰다듬자 순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진이를 만나서 모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만큼 수진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진이 만나러 갑니다.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래, 잘 얘기해 봐라. 만복은 순이에게 아침밥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만족스러워했죠. 준호는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수진아, 아버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서. 준호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집을 팔게 됐는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말했어요. 계약서 여백에 적혀 있던 아버지의 메모까지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로 오빠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구나. 맞아. 나는 그걸 몰랐어. 아버지를 원망하기까지 했어.
오빠도 힘들었겠네. 수진이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지금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식까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부탁이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건 어째? 아버지랑 순이도 함께.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같이 살자고요? 할아버지랑 고양이까지. 아버지는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 그리고 순이도 가족이잖아. 수진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아직 얘기 안 했어. 수진이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었거든. 그럼 일단 아버님을 만나봐도 될까요?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수진이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준호와 함께 원룸으로 갔습니다. 만복은 수진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뒀어요. 어서 와라, 수진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이가 다가와서 수진이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어머, 순이 안녕. 오랜만이네. 수진이는 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 준호 집에 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순이도 수진이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세 사람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복은 수진이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해서 너희 결혼에 차질을 빚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다 이해했어요. 아버님 마음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말에 만복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준호 오빠가 우리가 함께 살자고 하던데. 그래, 너희가 괜찮다면야 좋지. 하지만 신혼부부가 늙은이랑 살면 불편할 텐데. 저는 괜찮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 그리웠거든요. 수진이의 말에 준호는 놀랐습니다. 수진이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순이도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원래 동물 좋아하거든요. 순이는 마치 자신 얘기라는 걸 아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함께 살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함께 살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집은 제대로 된 곳으로 구해요. 마당도 있고 순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만복과 준호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가 벌써 순이까지 생각해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명확했어요. 방이 3개 이상이고 마당이 있으며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몇 군데를 보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1층과 2층을 모두 쓸 수 있는 곳이었어요. 1층에는 만복의 방과 거실, 부엌이 있고 2층에는 준호 부부가 쓸 방들이 있었습니다. 마당도 제법 넓었어요. 여기 어떠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좋네, 정말 좋아. 만복이 마당을 둘러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순이도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며 신나는 것 같았어요. 순이가 좋아하네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마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아버님, 여기서 다시 정원 가꾸실 수 있겠네요. 그러게, 텃밭도 만들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기로 한 거예요. 만복과 준호, 수진이 모두의 이름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모두의 집이 되겠네요. 맞아. 그리고 순이도 이 집의 가족이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만복은 감개무량했습니다. 집을 팔았던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준호야, 이게 진짜 유산인가 보다. 네, 아버지. 집보다 더 큰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이사하는 날, 온 가족이 힘을 합쳤습니다. 순이도 새 집에 금세 적응했어요.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아,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만복이 순이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만복의 품에서 눈을 감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첫 가족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2층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준비됐어요. 그래, 간다. 만복은 순이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첫 저녁 식탁이었어요. 건배. 네 식구가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순이도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새 집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깻잎을 심었어요. 순이는 매일 아침 마당으로 나와서 만복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볕 좋은 곳에 누워 낮잠을 자는 것이 순이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순아, 여기가 마음에 드냐? 만복이 물을 주며 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는 화분 위에 올라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층에서는 수진이와 준호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2달 후면 결혼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완벽한 계획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님, 웨딩드레스 맞추러 가는데 아버님도 함께 가실까요? 수진이가 1층으로 내려와서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러 가겠냐? 너희끼리 가거라. 아니에요. 아버님도 가족이시잖아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만복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말로 아버님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순이도 같이 가자. 드레스숍에 고양이를 데려갈 수는 없죠. 그럼 나도 안 가겠다. 순이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만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를 가족 중에서 빼놓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준호와 수진이만 드레스숍에 갔습니다. 만복은 순이와 함께 마당에서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순아, 우리 주인이 결혼한다니까 기분이 어떠냐? 순이는 만복의 무릎에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준호와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때 순이도 함께 참석하면 어떨까요? 뭐? 웨딩홀에서 애완동물 동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곳이 늘어나고 있대요.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에 고양이가 참석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정말? 괜찮겠냐? 네, 순이도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죠. 수진이의 말에 만복은 감동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순이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만복은 새 정장을 맞췄고 순이도 특별한 목걸이를 했어요. 수진이가 직접 골라준 예쁜 리본이었습니다. 순아, 너도 멋지게 차려입었네. 만복이 순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이는 목걸이가 좀 불편한지 자꾸 발로 건드렸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특별한 이동장에 들어가서 함께 갔어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순이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결혼식에 고양이가 참석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저 고양이가 신랑 가족이래요. 정말 특이하네요. 그런데 얌전하고 예쁘네. 하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순이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만복 옆에 있으니까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걸어왔어요. 준호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도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순이도 조용히 앉아서 식을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약속하는 두 분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주례사가 말하는 동안 만복은 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이는 만복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사진사가 제안했어요. 고양이도 함께 찍으시겠어요? 당연하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순이를 안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네 식구가 함께하는 특별한 사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하객들이 순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순이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순이야. 순이가 정말 얌전하네요. 결혼식에 와서도 안 시끄럽게 굴고 하객들의 칭찬을 들으며 만복은 뿌듯했습니다. 순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팔아주신 덕분에 이런 멋진 집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무슨 소리냐?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해주신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어요. 순이를 맡아서 키워주신 것도,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만들어주신 것도.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맡긴 걸 지킨 것뿐이야. 집에 도착해서 순이를 풀어주자 순이는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았어요. 목걸이를 벗겨주니 더 편해했습니다. 순아, 수고했어. 오늘 진짜 멋있었다. 만복은 순이를 안아들고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2층에서 결혼식 선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준호가 특별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뭐냐, 이게? 반려동물 신탁 증서예요. 순이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만복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 집의 영구 거주권을 고양이 순이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순이가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순이를 내보낼 수 없어요. 그런 게 되나? 네, 요즘 생긴 제도래요.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만복은 서류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세상이었어요. 그럼 이 집 진짜 주인은 순이네. 맞아요, 순이가 주인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순이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맡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을 넘긴 거였다.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이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순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순이가 우리를 다시 묶어준 것 같아요. 수진이가 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순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세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의 중심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마당 한쪽에는 해바라기가 피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새로 심은 꽃이었어요. 순이는 가끔 그 해바라기 아래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에 왔네. 만복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길고 복잡했던 일들이 결국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어요. 그날 밤 순이는 1층 만복의 방에서 잤습니다. 2층에서는 준호 부부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세 세대가 함께 사는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맡긴 건 고양이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